120억. 올해 최고가로 거래된 단독주택 구매자도 중국인이었습니다. 30대 중국인이 이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을 1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오늘 진짜 충격적인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쫙 조사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불법 거래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무려 210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어요. 그것도 연봉 9천만 원인 중국인이 120억짜리 성북동 집을 샀다든지 환치기로 돈을 몰래 들여온다든지 진짜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실태, 특히 중국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11월 17일이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완전 폭탄 발표를 했거든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딱 1년 동안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를 파헤쳐 봤대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거래 438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210건에서 불법 의심 행위가 나온 거예요. 거의 절반이죠, 절반. 더 놀라운 건요. 이 210건에서 총 29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거예요. 한 건의 거래에서 여러 개의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럼 국적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중국인이 125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 다음이 미국인 78건으로 29%, 호주가 21건, 캐나다가 14건 순이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체 거래량 대비 비율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인은 3.7%, 중국인은 1.4%였거든요. 건수로는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비율로 보면 미국인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절대적인 건수로 보면 중국인이 압도적 1위인 건 확실해요.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서울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도가 63건, 충남이 51건, 인천이 38건이었어요. 역시 수도권이죠. 돈이 몰리는 곳에 불법도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이었어요. 이게 제일 악질이에요. 환치기라는 걸 쓰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돈을 보내면 은행 거쳐서 환전하고 송금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록이 남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근데 환치기는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위안화를 주면 한국에 있는 다른 브로커가 원화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러면 공식 기록이 안 남는 거죠. 세관 신고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숨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이거 진짜 어이없거든요. 어떤 중국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한국에서 신고한 연소득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산 집이 어디냐면요. 성북동 고급 주택이었어요. 가격이 얼마였게요? 120억 원. 여러분, 말이 돼요? 연봉 9천만 원인 사람이 120억짜리 집을요? 대출을 엄청 받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해외에서 가져왔다는 건데 그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완전 미스터리 머니인 거죠. 이 사건은 지금 국세청에 넘어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거짓 신고. 162건이었어요. 이게 건수로는 가장 많았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서 쓰잖아요. 거기에 거짓말을 쓴 거예요. 실제 가격보다 싸게 썼다든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엉터리로 쓰는 거죠.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수법이 엄청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편법 증여. 57건이었어요. 이것도 중국인들이 많이 쓴 수법인데요. 가족이나 친척한테 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피하려고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빠가 아들한테 집을 주는데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럼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요. 네 번째, 명의신탁. 14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나쁜 건데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한 사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중개업자가 매수인의 돈까지 대신 내주면서 명의신탁에 개입한 경우도 있었대요. 완전 조직적이죠? 다섯 번째,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이었고요.
은행에서 집 살 거예요 하고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을 딴 데 쓴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죠. 6번째, 무자격 임대업 5건이었어요. 이것도 심각한데요. 중국인 중에 비자상으로는 임대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를 놓고 돈을 번 거예요. 이건 부동산법 위반도 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중국인의 불법 거래가 많은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중국의 외환 규제 때문이에요. 중국은 자국민이 해외로 돈을 가져가는 걸 엄청 통제해요. 1년에 5만 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집 사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찌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둘째,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요즘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떤지 아시죠? 헝다그룹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깃 중 하나가 한국이고요. 셋째, 한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본토보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법적 보호도 잘 되어 있죠. 게다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넷째, 브로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환치기든 명의신탁이든 이런 불법 거래는 혼자서는 못해요. 중간에서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의 중국인 커뮤니티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불법 브로커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런 불법 거래가 왜 문제냐는 거죠. 첫째,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요. 정당하게 돈 벌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불법 자금이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해요? 둘째, 국가 세금이 줄어들어요. 증여세, 양도세, 관세 이런 거 안 내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예요. 셋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요. 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막 들어오면 집값이 실제 가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이런 불법 자금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진짜 강력하게 나온다고 해요. 김용수 국무위 차장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가 우리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관계기관에 다 넘긴대요. 적발된 210건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다 통보했어요. 세무조사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고 형사고발도 하고 대출금도 회수한대요. 진짜 끝까지 간다는 거죠. 둘째, 법무부가 움직여요. 체류 자격 범위 벗어나서 임대업한 중국인들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먹을 수 있대요. 심하면 강제 출국도 가능하고요. 셋째,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가요. 특히 120억짜리 집을 산 그 중국인 같은 경우 돈 출처 조사 들어간대요. 소득세, 증여세 다 추징하고요. 금액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넷째, 관세청도 가만 안 있어요. 환치기로 돈 몰래 들여온 거 확인되면 1년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다 나온대요. 다섯째, 경찰이 형사처벌해요. 명의신탁 같은 거 한 사람들, 신탁자는 5년 징역이나 2억 벌금, 수탁자는 3년 징역이나 1억 벌금이래요. 그리고 제도 자체도 바꾼대요. 앞으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집 살 때 해외에서 돈 가져오는 거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한대요.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탈세 혐의 있으면 중국 본국에도 통보한다고 해요. 그리고 격주로 회의 열어서 계속 감시하고 단속한대요. 자, 여기까지 중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 동안 조사했더니 210건의 불법 거래가 나왔고요. 그중 절반인 125건이 중국인이었어요. 환치기로 돈 몰래 들여오고 거짓 신고하고 명의신탁하고 진짜 별의별 수법이 다 동원됐더라고요. 특히 연봉 9천만 원인 사람이 120억짜리 집을 산 건 진짜 충격적이었죠.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적발된 게 이상거래 438건 중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전체 중국인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적인 단속이에요. 한번 크게 단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시하고 적발해야죠. 중국의 외환 규제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이런 불법 거래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더 강화하고 처벌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불법 자금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죠. 특히 중국인들의 이런 불법 거래가 우리 집값을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